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오랜만에 과학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처음 오셨다면은 과학 말고 딴 거, 과학 말고 딴 거라는 시리즈로 해서 제가 한 두 편 정도 올렸었는데, 다시 과학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좀 쉬었던 만큼 쉬는 시간을 가졌던 만큼 좀 더 신경 썼으니까 혹시 기초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천천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중력, 중력이란 단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죠. 되게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물체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아니면은 제 루틴셋만의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은 자유낙하 운동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 사전적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항상 기본적인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렇답니다. motion of free fall. 네, 발음 좀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교과서마다 아니면은 사전마다 조금씩 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요. 어떤 물체가 힘을 만류 인력만 받아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상태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답니다. 뭔 말이요? 라고 이렇게 좀 가물가물 하시죠?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속력이 커지면서 지면을 향하여 떨어지는 운동. 이거 좀 이해된다. 그죠? 예, 조금 그나마 좀 위의 사전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전에서는요. 중력에 의한 운동으로 처음 속력이 0인 상태로 지표면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 이 뜻이 뭐냐? 처음 속력이 0이라는 뜻은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하늘에 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시작이 설마 처음부터 계속 떨어져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분 야구공을 들고 손을 놓는 순간, 그쵸. 근데 손을 놓기 전까지는 처음 속력이 0이었죠? 손을 놓는 순간 야구공이 떨어지면서 지표면을 향해 떨어지겠죠. 그런 운동들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솔찬히 말해서 네,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 그 단어 자체는 정말 쉽지만 이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만류인력, 그 다음에 가속도, 중력 이 세 가지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주인공은 물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요, 어, 제 영상이나 다른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유낙하 운동을 다시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제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체들의 운동은 다 자유낙하 운동이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단 방해꾼이 없어야 됩니다. 물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뭐
공기가 물체를 방해한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뭐 누가 건드린다든가 어떤 다른 힘에 대한 다른 힘의 방해꾼, 방해 요소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 조건 하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조금 이해되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 사전적 의미를 배울 때 만류인력 단어도 나오고요. 중력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이 단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어, 깊게 들어가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류인력과 중력을 잘 모르신다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이과학 만류인력. 당연히 제가 만류인력과 중력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 보셔도 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꼭 제 거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나 가입 안 하셨다면,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굳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이나 이 댓글에 이 사이트를 클릭하게끔 유도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좀 레트로? 약간 옛날 방식? 라떼 느낌 나게끔 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영상을 다 보시고 가라는 의미로. 예, 클릭하게끔 띄워놓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클릭해버려서 보다 말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주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다른 영상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당연히 하나도 이거 뜻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만류과 중력은 거의 뜻이 같습니다. 비슷한데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만류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검색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교과서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교과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면은 저 서운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자, 하늘에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냐면요. 골드바가 아니고 실버바. 예. 금괴 말고 은괴. 예, 은괴. 그러니까 은덩어리, 금속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탕. 당연히 은괴랑,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랑 사탕이랑 하늘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쉽죠. 혹시나 이 은괴나 사탕이 하늘에서 손을 놨는데, 물체를 놨는데 떨어지지 않은 거 보신 적 있으시면 이상한 물건일 겁니다. 아마 은괴 아니고 사탕 아닐 겁니다. 뭐 외계 물질? 아니면은 뭐 바람이 분다든가. 바람이 불어서 안 떨어질 수 있나? 어찌됐든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대부분 그럴 일은 없겠죠. 절대는 아니고. 과학에서 절대란 말 쓰면 안 돼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면 사람은 눈이 두 개다. 절대로 눈이 두 개다. 당연히 눈 두 개죠, 다. 그런데 가끔은 뭐 예를 들면 뭐 장미꽃은 빨갛다. 절대로 다른 색은 없다. 이렇게 절대란 단어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색의 장미꽃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란 단어는 안 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유념해 주세요. 자, 하늘에 있는 물체는 손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평범하게, 저랑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은괴랑 사탕이랑 동시에 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떨어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시에 놓으면 100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 다 은괴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특이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특이하게 생각하냐면 진공에서 떨어뜨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는 평범한 상황, 공기가 바람이 불 때 물체를 떨어뜨린 평범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진공,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질 때 방해 요소, 방해꾼들을 다 없앤 겁니다. 그렇죠?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딪힐 알갱이가 없겠죠? 진공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진공은 우리가 살면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이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자, 공기가 없다. 자,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은괴랑 사탕이랑 같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초등학생 분들이 봤다면 당연히 은괴라고 할 테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봤다면 여기서 아마 쌤이 낚을 거야. 문제를 낚을 거야 해서 뭐 사탕이 먼저 떨어진다.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른들이 봐도 조금 이제 좀 아이러니하겠죠? 그런데 진공에서는요, 떨어뜨리면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한 결과 동시에 떨어지는 걸 다 관찰했습니다. 이거는 흔한 사실이에요. 과학계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진공인 상태가 없기 때문이죠. 과학에서는 이 진공인 상태일 때 물체가 왜 같이 떨어진지를 배우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어떤 영상에서는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살짝 공식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해하는 그 방법을 한번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설명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예, 12분이 흘렀죠. 예. 참고로 이 자방 공부 시리즈는 제가 뭐 잔소리도 하고 별의별 거 다 넣는 그런 영상입니다. 혹시나 이론만 원하신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체가 왜 떨어지냐? 지구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지구가 당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뭐 참고로 물체들도 지구를 당기지만 지구가 더 무겁기 때문에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이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중력이란 그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좀 간단히 배우는데 그때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물체들은 다 중력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지구가 당기니까 지구는 맨날 똑같은 지구인데 중력이 다를 리가 있나요? 그리고 물체마다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 물체는 세게 당기고 이 물체는 약하게 당길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서 중력이 다 같다. 같은 힘으로 물체를 끌어당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즉, 무거운 벽돌은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가벼운 벽돌이 아니죠. 가벼운 사탕은 중력이 약하게 작용합니다. 즉, 힘이 약하게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오이과학 만류인력 치면 만류인력 공식, 중력 공식 거기 영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공식만 보여드리면 중력의 공식은 F는 mg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기호. 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기호입니까? 라고 물으실까봐 밑에 다시 써놨습니다. 자, 중력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라는 무언가를 곱한 게 중력입니다. 우선은 중력 가속도는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지구가 당겨서 물체가 속력이 변하죠. 그 속력이 변하는 정도인데 그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 놨습니다. 이건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말이죠. 고정값, 네, 고정된 값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 m 값이 중요한 겁니다. m이 질량이라는 기호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 이 공식에 의하면, 자, 이 공식에 집어넣어 보죠. 사탕보다 은계의 질량이 더 크죠? 그러면 요 m의 숫자가 더 클 겁니다. 은계의 중력을 계산할 때는. 즉, 은계가 사탕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목 보이시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중력은 물체마다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 은계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은계와 사탕 중에 은계의 중력이 그 덩어리 그 금속 덩어리의 질량이 더 크면 중력이 더 크니까 힘이 세단 얘기죠. 힘이 강하니까 은계가 먼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질문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의문이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쵸? 중력이 세니까 더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아까 쌤이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구상의 물체들이 움직일 때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쵸? 자, 관성의 법칙. 즉, 모든 물체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거를 정리한 게 관성이죠. 그렇다면 관성의 법칙이 무엇일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힘을 안 주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건들 보세요. 주변의 물건들은 움직임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쵸? 한번 굴러가는 구슬은 계속 굴러가려 하고요. 멈춰있는 책상은 계속 있으려고 하죠. 즉,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큰 바윗돌을 갑자기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런데 반대로 떼굴떼굴 굴러오는 바윗돌을 갑자기 멈추려고 하면 그것 또한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왜? 관성 때문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출발선이 있고요. 뭐지 이건? 네, 트럭. 네, 엄청난 질량을 가진 트럭이 있고요. 트럭보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아주 이쁜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트럭과 자전거를 두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게 해봅시다. 그런데 이 두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습니다. 자,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물체가 정지하려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힘을 주면, 갑자기 힘을 세게 줘야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상태로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 준다 상상해 보세요. 누가 잘 움직입니까? 당연히 자전거죠. 그죠? 왜? 자전거는 가벼우니까. 트럭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관성은 질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울수록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참고로 그냥 간단한 예시로 이 트럭이 자전거에 비해서 10배 무겁다 칩시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자전거를 움직이게 해보죠. 가만히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서 움직이게 할 때 힘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힘을,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자, 자전거를 밀 때 필요한 힘을 10이라 칩시다. 10만큼의 힘을 주면 자전거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트럭은 10배 질량이 크니까 갑자기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자전거보다 힘이 10배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질량과 관성은 좀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힘을 100만큼 줘야 자전거랑 똑같은 빠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민다 상상해 보세요. 동시에 미는데 자전거는 힘을 10만큼 주고 트럭은 힘을 100만큼 줬지만 동시에 줬지만 움직이는 빠르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트럭은 상태를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바꾸기가 10배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보다. 왜? 질량이 10배 무겁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즉,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질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은 기초를 이해하는 영상이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둘 다 동시에 힘을 주는데, 트럭에 힘을 더 줘야 자전거만큼 빠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전거는 적은 힘으로, 트럭은 큰 힘으로 주었을 때 둘의 빠르기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힘이 10배 차이 나니까 질량이 10배 차이 나서 힘도 10배 주면 똑같은 빠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잘 만들지 않았나요, 영상? 네. 자화자찬.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은괴와 사탕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자, 우선은 고민해야 될 거, 자, 중력을 보겠습니다. 이 은괴와 사탕의 중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은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셉니다. 왜?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그럼 지구가 강하게 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탕보다 지구를 강한 힘으로 당깁니다. 하지만 관성,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은 은괴가 더 셉니다. 사탕보다. 결국 두 물체의 빠르게 변화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괴는 지구가 강하게 당기지만 움직이기가 힘들고 사탕은 지구가 살살 당기지만 움직이기가 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둘의 물체의 빠르기는 동일하다. 그래서 똑같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나요? 물체 두 가지 물체 똑같이 놓으면 똑같이 놓으면 땅에 똑같이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때 꼭 다른 의미의 방해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하늘에 은괴와 사탕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은괴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거는 공기에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방해해서 공기가 은괴도 방해하고 사탕도 방해하죠. 하지만 은괴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공기가 방해해봤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사탕은 공기의 방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방해꾼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결국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은괴가 됐던 사탕이 됐던 자전거가 됐던 트럭이 됐던 텔레비전이 됐던 선글라스가 됐던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다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게 자유낙하 운동의 원리입니다. 자유롭게 낙하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지구가 계속 당기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공기가 있으면 빨라지다가 멈추죠. 하지만 공기가 없다면 계속 빨라집니다. 그렇죠. 계속 빨라져요. 얼마큼 빨라지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요만큼 빨라집니다. 자,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면 9.8m/s 제곱이라고 합니다. 뭐 이 뜻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자, 속도가 1초에 9.8m/s씩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처음에 물체를 놨을 때 처음 속력은 0이겠죠. 근데 하고 1초가 지나면 속도가 그 자동차 속도계 자동차 속도계 상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엔 0이었다가 1초 뒤에는 요 사탕의 속도가 9.8, 2초 뒤에는 19.6, 3초 뒤에는 곱하기 3하면 3, 8에 24, 9, 3, 27, 29.4 맞나요? 자, 그렇게 속도가 9.8씩 1초당 속도가 9.8씩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 때문에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저 구름에서 땅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 50초 걸렸다. 그럼 속도가 얼마큼 빨라질까요? 그 빗방울을 맞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지구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공기가 있어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무한정 빨라질 수 없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전 뜻을 봤을 때 저기 뭔 말이요 하고 그냥 넘어갔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참 이제 얼추 배운 다음에 다시 사전 뜻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데 어떤 힘만 받는다? 만류인력, 즉 중력입니다. 만류력과 중력 거의 같은 의미니까 중력만 받아서 일정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입니다.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1초에 9.8씩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 상태. 바로 이제 일정한 가속도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정지돼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당연히 지구가 당겨야죠. 참고로 물체도 지구를 당깁니다. 하지만 지구의 질량이 너무 강해서 지구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커지면서 지면을 향하여 떨어지는 운동. 이제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단어, 사전. 중력에 의한 운동. 당연히 중력이죠. 처음 속력이 0. 물체를 처음엔 누가 잡고 있다는 얘기겠죠. 갑자기 손을 놓으면, 자, 0인 상태로 지표면을 향해 떨어지는 거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연히 지표면을 향해 떨어지지 하늘 위로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안 부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이거 30분간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영상은 편집이 없습니다. 원샷 원테이크로 갑니다. 지금 30분 동안 제가 원샷 원테이크로 갔어요. 그래서 말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이 30분 동안 자유낙하 운동을 제가 이리저리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